이 영상은 백진삼의 후원을 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산삼 건강식품 전문 브랜드 1위 백진삼. 백진삼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건강 관련 제품을 드시고 효과를 못 보신 분, 기운 없고 체력이 딸리시는 분, 잠을 자도 늘 피곤하신 분, 입맛이 없으신 분. 네, 백진삼은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섭취 후에 7일 이내 효과가 없을 시에는 100% 환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이거 보이시죠? 제실 인가드 드디어 실물이 나왔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멀어서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올 시즌 K리그를 즐기는 팬들이 무조건 필독하고 필히 구매해야 되는 바로 그 책입니다. 2024년 K리그 스카우팅 리포트. 드디어 실물이 나왔습니다. 네, 아마 예약 판매한 분들은 벌써 받으셨을 것 같고, 네, 지금이라도 혹시라도 좀 관심 있으시면 구매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에도 이거 작성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꼼꼼하게 만들었고요. 뭐 K리그 경기 우리 팀 외에 다른 팀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는 제일 좋은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패가 좀 드러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동계 때 얼마나 준비를 잘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전력인지, 또 어떤 선수가 좋고 어떤 선수가 초반 헤매는지 지난 두 경기를 통해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뭐 이걸로 전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모든 팀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오답 노트를 펼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웠을 거고, 어느 정도 드러난 상대 팀의 전력 분석을 꼼꼼히 했을 거기 때문에 3라운드는 앞선 두 경기보다는 더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꼼꼼히 3라운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16일 오후 2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전과 강원의 경기입니다. 무승부 후에 첫 패, 같은 행보를 보이는 승리가 없는 두 팀의 만남입니다. 대전은 전북전 무승부로 호평을 받았지만 제주에 아쉽게 패했습니다. 상대 압박에 좀 고전한 모습이었어요. 허리 쪽 운영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긴 경기였는데, 전북을 상대로는 이 이순민, 김준범, 김한서 트리오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제주를 상대로는 좀 아쉬웠거든요. 강원을 상대로는 좀 변화를 줄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이정택, 홍정은, 아론 쓰리백은 이날 나름 견고했고, 공격 쪽에서 호사가 데뷔전 데뷔골을 성공시켰다는 점이 호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호사는 이번 경기 출전 시간을 좀 늘릴 것 같아요. 지난 경기에서 부상으로 빠졌던 박진성은 이번 경기엔 출전이 가능한 전망이고요. 부상 중인 안토는 집중해. 지금 안톤 찾고 있었어. 3월 말쯤에야 네.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라파의 경우 이적 동의서를 포함해서 구단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마무리했는데 지금 녹화일이 수요일이거든요. 네. 비자가 아직 발급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돼야 출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본인은 부상이 없는 만큼 굉장히 출전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뭐 한 9개월 가까이 쉬었거든요. 네. 오랜 경기 뛰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몸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역시 제주전에서 좋은 경기력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비겼고요. 광주전에서도 내용도 괜찮았는데 아쉽게 패했습니다. 이상원, 김희석, 김강국 신입생들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 좀 올라왔던 윤정환, 한식 축구가 좀 자리를 잡은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데 최전방의 가브리엘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지난 시즌 막판에 좀 손을 다쳤거든요. 손. 후유증이 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형태에서 가브리엘이 마무리까지 해준다?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강원이거든요. 일단 기존의 김영빈, 한국영 정도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정자는 없는 상황이고요. 두 선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A매치 기간이 지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베스트 11도 지난 경기들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센터백 이기혁에 대해서 점수가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웰링턴이 현재 정상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격 쪽에 힘을 싣기 위해 출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 승강 플레이오프 악연이 있었던 두 팀이잖아요. 대전이 지난해 초반 2연승으로 그 기억을 씻나 했더니 강원이 스플릿전 마지막 맞대결에서 비기면서 대전의 파이널 A행을 좌절시켰었습니다. 그렇죠. 악연은 여전히 ING인데요. 대전에서는 강원전 한 1골 3도움을 기록 중인 레안드로를 키플레이어로 꼽고 싶고요. 강원에서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강원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오른 이상원 선수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16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제주의 경기입니다. 서울은 5만여 명의 홈 관중 앞에서 졸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천과 비기면서 아쉬움을 남겼고, 제주는 홈에서 대전을 꺾고 시즌 첫 승이자 김학범 감독 데뷔승. 김학범 감독 개인적으로는 한 7년 만에 내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양팀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지난 일주일이 고민의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부임하고 지난 두 경기에서 선수들끼리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 그리고 선수 개개인별로도 컨디션이 각기 다른 그런 느낌이었고요. 상대팀보다는 서울 스스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습니다. 김기동 감독도 생각이 많은 그런 눈치인데요. 강상우와 시게이로가 생각보다 빠르게 선발 투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상우는 바로 데뷔를 했어요. 바로 데뷔입니다. 네. 네, 김기동식 축구가 서울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다소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평가이고 그런데 여유롭게 지금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두 경기를 통해 오답을 확인한 만큼 제주전에는 반드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틀려도 좀 많이 틀려가지고. 네. 얼마나 바뀔지도 좀 관심사인데 제주는 서울과 비슷하게 겨울에 감독을 교체했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학범슨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두 경기에서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짬바가 느껴졌습니다. 실체는 강한 압박과 중원 장악, 여기에 빠른 원터치 플레이인데 이탈로와 탈레스, 김태환과 같이 이적생들이 빠르게 녹아들면서 팀이 확실히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점은 서울이 아직 이적 효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데뷔된 두 팀이네요. 네, 제주는 베테랑 수비수 정훈이 부상으로 이 경기 출전이 어려울 전망인데요. 네, 지금 구자철 선수를 제외하고는 주전급 선수 중에선 정훈 정도만이 빠진다고 볼 수 있고 서울은 크랙이죠. 윌리안이 지금 부상에서 복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단 인천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훈련도 하고 연습 경기도 뛰는 만큼 이날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를 해줄 수 있는 윌리안이 있다면 지금 공격의 답답함을 좀 해결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윌리안이 작년에 엄청 혼자 많이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윌리안의 복귀를 구단도 기다리고 있고 서울 스쿼드 상태는 김주성 지난 인천전 때 여러 번 넘어져서 어디 아픈가 싶었는데 출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하고요. 근육 이슈가 있는 조용욱도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서울 일단 로테이션 돌려도 될 정도의 스쿼드를 갖춘 팀이란 점에서 이날 역시도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고 찾아보니까 김학범 감독과 김기동 감독이 이번이 첫 지략 대결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학범슨이 K리그를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두 거장의 맞대결도 주목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서울 제시 링가드, 제주는 탈레스로 하겠습니다. 링가드는 유명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지난 두 경기에서 링가드 투입 이후에 그나마 공격이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링가드의 역할 그리고 링가드의 대담한 플레이가 서울에 지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탈레스는 일단 스피드를 장착한 선수인데 작년에도 제루소의 공백 때문에 제주가 힘들어했는데 뭔가 제루소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탈레스의 활약도 지켜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같은 시각 대팍에서 열리는 대구와 수협전입니다. 대구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도 패하면서 개막 후 2연패 최하위로 추락을 했습니다. 최영건 감독이 지난 시즌 치르면서 선수단에 쓴소리를 한 게 한 두어 번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2라운드 후에는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흐름과 내용이 좋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 더 패할 경우에 초반 계속해서 내리막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결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대구는 다행히 부상자는 없습니다. 기존 자원들이 이번에도 나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앞서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별로 없거든요. 대구가 올 시즌 기용한 선수가 17명인데 그러니까 골키퍼 병이 15명이거든요. 네. 이게 현재 냉정한 대구의 풀이기는 합니다. 결국 이 안에서 변화를 줘야 하는데 결국엔 조합이에요. 현재 벨톨라랑 바셀로스의 경기력이 그래도 대구에서 가장 좋다고 봤을 때 두 선수를 살리려고 하니까 에이스 세징야의 역할이 좀 상당히 애매해지거든요. 그치, 예. 실제 세징야의 폼도 좋지 않고 오히려 에드가가 들어갔을 때 현재는 더 낫다라는 게 내부적으로 코칭 스태프가 하는 판단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또 에이스를 빼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최영 감독의 고민이 좀 클 수밖에 없고요. 손흥민은 전북과의 지난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상대가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승리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초반 기대보다는 순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김은중 감독 확실히 지금 수비 쪽에 무게를 두면서 안정되게 경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색깔이 현재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두 경기 실점이 한 골밖에 없고요. 하지만 문제는 공격입니다. 이날 경기 점유율 69대31, 슈팅수 22대10 절대 우위였지만 이승호의 원더골을 빼놓고는 마무리에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안데르손이 지금 터치나 드리블 연계 개인적으로는 지금 광주의 가브리엘을 빼면은 올 시즌 최고의 외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꼽고 있는데 안데르손, 이승우 그리고 살아난 지동원까지 만들어가는 플레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몬레알이 좀 아쉬워요.
전북전에서도 몬레알 쪽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확실히 좀 득점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김은진 감독의 고민이 여기에 있는데요. 일단 수협은 지난 경기에 못 뛴 정동호, 이광 정도로 제외하고는 부상자가 없는 상황이라 전방 쪽에 대한 해법이 이날 경기에 키를 쥐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지난 시즌 3번 만나서 대구가 1승 2무로 우위에 있었습니다. 재밌는 게 양팀 만나면 거의 난타전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0대0 경기 딱 2번이었고요. 11번의 경기에서 무려 35골, 경기당 3골이 넘는 골이 터졌습니다. 이번에 어떨지 지켜보고 싶고요. 키플레이어는 대구에서는 저는 최근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토종 에이스 고재현. 고재현 선수가 수원FC전 공격 포인트가 3개더라고요. 고재현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고요. 수협은 뭐 또 오냐고 하시겠지만 이승우하겠습니다. 2경기 연속골이고 대구저에서 K리그 데뷔골 넣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가장 많은 5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 상성을 저는 살펴봤습니다. 네. 자, 17일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는 포항과 광주의 경기입니다. 네, 그 리그 2경기, 아침 포함 4경기 만에 박태하 감독은 데뷔승을 따냈습니다. 지금 스텔리아드에서 2연승을 노리고요. 광주는 개막 후에 쾌조의 2연승,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3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일단 지난 라운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양팀 모두 기세가 좋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박태하 감독은 이제 새로운 축구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이종효라는 지금 대세 감독과 맞닥뜨리게 됐는데, 박태하 감독이 선배지만 큰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태하 감독이 또 이정현 감독을 또 굉장히 높이 평가했었어요. 맞습니다. 네. 이jo현 감독은 시즌 첫 원정입니다. 그것도 원정팀의 무덤으로 불리는 스틸리아드에서 만약 현재 흐름을 탈 수 있다면 한층 더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포항은 최근 홈에서 컵대회 포함 14경기 연속 패배가 없고요. 지난해 5월 이후에 홈에서 딱 한 번 울산전입니다. 5월 이후에 한 번 패했습니다. 박태하 감독은 지난 대구전에서 비단 승리만 거둔 게 아니라 성과도 있었는데 백성동, 김정우 이렇게 이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중원과 이선 자원 운용에 숨통이 트였고요. 지금 눈을 다쳤죠. 베테랑 수비수 신광훈 그리고 윙어 정재희도 지금 복귀각을 재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까지 돌아온다면 벤치 멤버도 괜찮아지는 조금 더 포항다운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스프로는 이날 경기까지 퇴장 징계가 이어지는 만큼 전민광, 박찬용 조합이 그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김종우가 아직 90분 풀타임 뛰기 어렵다는 그런 컨디션을 고려할 때는 선발은 지난 대구전과 똑같이 한찬이 오베르단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정효 감독은 개막전과 2차전에서 수비진은 그대로 두고 2선과 3선에 몇 자리 변화를 줬죠. 강원전 전반전 경기력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볼 때 이 어떻게 하면 기동성을 더 살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을 것 같고요. 지금 큰 부상자가 없는 만큼 1차전과 2차전 때 좋았던 선수 위주로 라인업을 꾸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빅톨과 백하는 꾸준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종현 감독 최근 뉘앙스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투입까지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왜냐하면 또 지금 가브리엘, 이희균, 엄지성, 이건희 공격진에서 다 같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빅토리 완벽해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포항 김종우, 광주 정호연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라운드에서 두 선수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고 김종우 골은 진짜 지단이었습니다. 지단이었죠. 지금 네. K리그 데뷔골, K리그 포항 데뷔골을 이날 넣었고 정호연은 세계 첫 국대 발탁. 축하드립니다. 네, 영예를 누렸습니다. 둘은 서로 광주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여서 K2에서 같이 있었죠. 그렇죠. 네.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네, 같은 시각 김천 종합에서 열리는 김천과 전북전도 보겠습니다. 김천 지난 울산전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대구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울산전 전반 3골을 허용할 때만 하더라도 야 신병들 빨리 들어와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후반 완전히 흐름 바꿨습니다. 2골 넣었고 사실 뒤집을 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골대 맞췄죠. 네. 정종영 감독의 변화도 좋았고 역시 흐름만 탄다면 개개인이 좋은 김천이 힘이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준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상민 선수, 서울에서 뛰던 이상민 선수입니다. 현재 부상인 만큼 수비진이 다소 불안하기는 한데 정종영 감독이 이 풍부한 측면 자원들을 활용해서 변화를 주고 있고
허리는 또 원두재를 축으로 뭐 김진규, 강현무, 김현욱 선수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아직 이영준이 축이 된 공격진 쪽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신병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닌 만큼 기존 자원들이 계속 나설 공산이 일단 큽니다. 추가적인 부상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북은 주중 현대가 더비에서 패하면서 아침 4강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11명 모두 바꿔서 로테이션을 할 정도로 공을 들였던 경기라 아마 내부적인 상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북은 시즌 첫 경기였던 포항과의 아침 16강 1차전을 제외하고 계속 승리가 없거든요. 패예요. 리그에서도 지금 대전전, 수협전 다 고전했거든요. 물론 뭐 수협전 같은 경우야 이른 시간 보아탱의 퇴장 여파가 좀 있었고 후반 이영재 역전골이 VR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불운까지 겹치긴 했는데 어쨌든 전북이 지난 시즌 좋지 않았고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이 초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이 흐름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가 중요한데요. 체력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로테이션을 하고 왔고 또 울산전에 또 시즌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울산전에서 나섰던 선수들이 다시 나설 공산이 좀 커 보이는데 일단 맹성호 선수가 그날 허리가 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박진섭이 올라가고 뭐 정태혁이나 이재익 선수가 센터백 자리에 투입될 공산이 커 보이고요. 전북이 지금 에르난데스 이탈 이후에 공격적 파괴력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뭐 티아고 선수도 계속해서 쉬운 찬스를 좀 놓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비니시우스는 아쉽고 안여범 선수도 종아리가 썩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날 경기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자원이 많기는 한데 확실한 카드가 지금 없다는 게 페트레스쿠 감독의 고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북이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3승 2무, 김천이 절대 우위인데요. 역대 전장을 봐도 김천을 상대로 48번의 경기에서 5번밖에 지지 않았더라고요. 전북의 첫 승 도전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천에서는 원두재가 전북의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요. 전북에서는 티아고, 수협전에서 골맛을 보긴 했지만 울산전에서 역시 아쉬운 결정력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지금 전북에서 믿을 만한 스코어러는 티아고라는 점에서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7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인천의 경기입니다. 울산은 쾌조의 무패 행진 질주하고 있습니다. 컵 포함해서 6경기에서 5승 1무. 홍명보 감독이 심어놓은 위닝 멘털리티가 지금 흔들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요. 그런 모습은 12일이었죠. 전북과의 아챔 8강 2차전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경기력적으로는 전북의 우위를 점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전반 뭐 막바지에는 거의 전북이 일방적인 흐름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1차전에서 선제골 먹고 잘 따라잡아서 비기고 2차전에선 선제골을 끝까지 지키면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상대가 전북이라는 점에서 선수들이 얻는 자신감은 배가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홍명보 감독 전에는 울산이 2인자였지만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반대로 됐다. 이 두 팀의 달라진 양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의 네, 표현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표현을 했고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경기를 울산이 치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초반임에도 약간 체력적으로 문제를 보이나 이런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말 인천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전에선 베스트 자원이 지금 다 가용됐기 때문에 로테이션은 어느 정도는 조금 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리그 초반 흐름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풀로테이션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지난 김천전이 약간의 참고서가 될 것 같은데 당시에 마틴아담, 이동경 그리고 장시영 이런 선수들이 좋은 활약 펼쳤거든요. 여기다가 뭐 경기 간격이 5일이라는 점을 볼 때는 김천전만큼은 그렇죠.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네,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승범은 전북전에서 햄스트링 쪽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여서 전반 31분에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고승범 출전이 다소 어려 보이고 김민혁이 손부상으로 지금 결장 중인 만큼 중원 뎁스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테우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마테우스는 지난 전북전에서 11번의 경합 중에 6번을 성공을 하고 3번의 공중볼 싸움 중에 2번 성공, 여기에 3번의 태클, 지금 수미에서 쓸어주는 지우개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뭐 인천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은 아니더라도 인천의 빠른 역습을 마테우스가 탁탁 끊어준다면 아무래도 울산은 중원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령호는 세레머니 과정에서 어깨가 또 빠졌죠.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후반전에 또 멀쩡히 뛰는 거 보니까 잘했어요. 네, 인천전 출전에도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인천은 1무 1패. 지금 10위에 처져 있어서 반등이 시급합니다. 아마도 1강으로 불리는 울산을 잡으면 분위기를 확 띄울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서울 인천전도 현장에서 보고 왔지만 조성환식 축구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뭐 조직력도 그렇고 선수들끼리의 짜임새, 호흡도 괜찮은데 문제는 역시 마무리죠. 지금 그 유의하게 득점이 없는 팀이 서울과 인천입니다.
지금 해결사인 무고사가 5개의 슛으로 아직 골망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고사로부터 포문을 열어줘야 인천이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지금 이명주, 은포쿠 중원조합이 약간 조금 새로운 시너지를 내고 있거든요. 은포쿠 지금 평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은포크 특유의 그 언밸런스 박자로 지금 상대 중원을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 신진홍, 김도혁이 지금 부상에서 돌아오더라도 두 선수가 당분간 호흡을 맞추지 않을까 싶고요. 신진호는 4월 달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김도혁과 델브리지는 A매치 휴식기 이후를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지환은 현재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조금 더 컨디션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렇게 구단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감독은 공격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고사 갑자기 바꿀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지금 윙백과 무고사 옆에 설 윙어들 쪽을 아마 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조성환 감독이 그동안에 그 강팀과의 경기에서 그 신인급 선수를 깜짝 기용한 그런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5년생이죠. 백민규 선수, 지난 그 서울전에서는 이제 스쿼드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한번 데뷔전까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키플레이어는 울산 주민규, 인천 무고사로 하겠습니다. 검증된 스트라이커 그리고 주민규는 국대의 자격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지 보고 싶습니다. 자, 3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도 대박 관중, 대박 경기 기원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치한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